오늘은 우리 셀코 TV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편성을 해봤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서 그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원장님 유튜브 보니까 네. 그때 유튜브를 그 생방송을 하고 계시다가 네. 그때 상황을 보신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거 가짜 뉴스야. 저도 그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비욘드라는 의학 채널에서 네. 피부과 상담을 하고 있었죠. 네. 예. 이제 자야 될 시간이죠. 네. 그 뜨길래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11시 방송이 끝나니까. 그 뜨길래 바깥에 있는 PD한테 화면 뒤에 앉아 있으니까 거짓 가짜 페이크 뉴스일 거다. 지금 계엄할 상황이냐.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예요. 북한의 핵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만일에 전투가 발생된 상황이면 뭐 계엄령 전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뉴스가 먼저 뜨죠. 그래서 공개된 전쟁은 국지전이든 뭐 전면전이든 전쟁은 아니다. 이거는 핵에 대한 어떤 뭐 중차대한 실험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위협적인 핵 무기와 비슷한 어떤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 보고 때문에 저럴 수 있겠구나. 이거 그러면 큰일인데. 그래도 이러면 이게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되기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먼저 알았을 텐데 이게 계엄령 발동권인가? 그걸 가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계엄령은 진짜로 극소수의 몇 명만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TV 방송이 계속 됩니다. 네. 국회 상황을 비추더군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고. 저는 그때 계속 라이브 하고 있었죠. 피부과 100 상담하고 있었어요.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갔고 담을 넘어 들어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못 들어가게 해서 밖에 나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때 계엄군이 막 국회로 진입하고 국회는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190명이 이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하면서 투표를 해서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이 비상계엄령은 무효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때 이제 한 2시간 정도 만에 이게 사실상 그냥 무효가 돼버린. 저는 그건 확인 안 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굳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국회에서 뭐 무효를 하든 안 하든 길어봐야 2, 3일이면 끝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군대가 이미 아픈 기억이 있는 군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재 이제 군 복무 중이에요. 그러면 저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과연 일반 시민이나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래서 10시 정확히 27분이군요. 이때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중요한 게 의안상정 준비를 해요. 그리고 1시 15분경에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했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경찰청 긴급회의 종료 비상근무체제 해제 그리고 군이 철수를 했죠. 그리고 4시 새벽입니다. 4시 26분에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와 계엄령 해제를 약속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이에 저는 뭐 그거 잘 안 합니다만은 그 코인을 보니까 이 코인이 아주 춤을 추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달러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1,440원, 뭐 50원 뭐 이랬나 그렇게 되고 비트코인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8천 얼마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1억 3천 얼마까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예, 막 이렇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냥 그렇게 종료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저는 떨어졌다 30%까지 폭락했다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팔지? 이럴수록 비트코인을 사서 재산을 외국으로 빼야지. 나중에 지나고 뉴스를 보면서 아니 코인 하시는 분들이 코인은 국제거래가가 있는 거지 내수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국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해는 가요. 저도 그게 의아했어요. 이게 전 세계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럴 때 빨리 비트코인을 사야죠. 우리 정치의 어떤 변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지는 것도 좀 희한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정세 분석이나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이제 불안하니까 팔았겠죠.
오늘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온 걸 그대로 얘기하면 쿱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COUP. 그러니까 반란, 쿠데타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실패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여간 뭐 체포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군대가 또 갔다고 그러고 세 군데 갔더라고요. 예, 보니까 계엄 수원, 과천, 갔대요. 관악 세 군데를 갔는데 거기 간 군인의 수가 국회보다 많아요. 글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세상에 비상계엄령에 선관위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지난 총선 관련해서 뭔가가 그 생각한 게 있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만일에 그게 필요했다면 감사원이라든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조사 권한이라는 거 많잖아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를 찾고자 했거나 그걸 어떤 계엄령 선포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거기서 찾지 않나 싶은데 너무 어설프죠. 또 김어준 씨 전화 통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뭐 나온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거니까 저희도 한번 얘기해 보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군 체포조가 집 앞으로 왔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출국 금지되고 체포영장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 금지와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거는 왜냐하면 뭐 비상계엄 상황이라면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잡으러 왔다 그러면 잡으러 온 건 뭐 물증이 있으면 맞을 거고요. 더더욱 이상하죠. 비상계엄령에 뭐 유명 유튜버를 잡으러 간다는 게 그러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실방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 잘못된 일이다,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 대통령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엄을 왜 선포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양 진영의 진영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를 갖고 계속 몰아붙였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정부의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 문제죠. 그거를 계속 물고 이제 들어가죠. 그 경쟁 과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싸움에서 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급한 수를 먼저 던졌다. 거기서 이제 기가 눌렸거나 아니면 시간상 이재명 대표는 뭐 5개 재판이 걸려 있지만 그게 3심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짧죠. 다음 주에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재표결이 있고 최상병 사건은 국힘에서도 동의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뭐 자기도 특검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녹음 파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 압박감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상황은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3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이 셋이 만나서 존칭을 생략해서 미안합니다. 뭐 일반이 아니니까 그 세 분이 만나서 원탁협에서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지난번 탄핵 때 촛불 시위에 힘올려 갔던 거에 반해서 극렬한 우파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그 문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스팔트 보수라 그러기도 하고 극우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 시위가 벌어지면 맞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수습 가능한 범위에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겠습니까?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똑같이 나눠서 데모가 벌어지고 각 지방에서 또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이 몇 달 끌어버리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내수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외식 안 하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윤석열 대통령, 뭐 실명 거론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 셋 다 이번 쓰나미에 다 쓸려갈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12월 3일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밤을 보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셀코 TV에서 왜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다루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셀코 TV는 재테크, 경제도 다루고 그리고 생활도 다루잖아요. 경제와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 12월 3일 날 비상기업령 선포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익병 원장님하고 함께 이런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무리하면서 그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열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 채널이 경제 얘기하고 실생활을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아니요. 정치에 대한 얘기는 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가 삼성이 잘못되고 현대가 잘못되고 SK가 잘못되고 LG가 잘못되는데 내 경제가 좋아질까요?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정치 얘기는 활발하게 해야 돼요. 뭘로? 말로. 욕설하지 말고 폭언하지 말고 비아냥 그리지 말고 진지하게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급적이면 큰 분란 없이 원만하게 수습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 그러려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오늘 그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가장 핫한 얘기, 그게 이제 정치 얘기였는데요. 그 얘기를 셀코 TV에서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듣기 불편한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아니, 많죠. 우리 생활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12월 3일 날, 10월 30일 많은 분들이 놀랬고 지금도 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은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다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 얘기 계속 나누면 계속 되풀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오늘 맞습니다. 함익병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